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드네요. 일단 들어보시죠. 일부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간섭. 첫 번째 사연은 신혼침대 침입 사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우리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침대에서 남편과 함께 누워서 우리 아들 많이 컸지? 엄마가 확인해 볼게라고 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며느리는 아직 우리 아들을 잘 모르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매일 밤 우리 집에 와서 아들 상태 확인이라면서 침실에 들어오려고 해요. 자물쇠를 바꿔도 베란다로 들어와요. 두 번째 사연은 속옷 냄새 맡기 사건. 시어머니가 제 속옷을 빨래하면서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며느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한다면서 보고를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 속옷을 가져가서 어디선가 검사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손자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연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 집에 이상한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계, 액자, 화분.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몰래카메라였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집에서 뭘 하는지, 남편이 없을 때 누가 오는지 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과 침실에까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발견하고 따졌더니 며느리가 바람 피우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다. 이런 걸로 화내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사연 친정 방해 공작.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시댁 사람이니까 친정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면서 집에 가두고 열쇠를 가져갔어요. 친정에서 연락이 와도 며느리는 없다고 하시고 제 휴대폰도 빼앗아서 부수셨어요. 결국 어머니 마지막 길도 못 봤어요. 그 이후로 친정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제가 친정 얘기만 해도 죽은 사람 얘기하면 재수 없다면서 화를 내세요. 다섯 번째 사연 음식 독살 시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못 낳나 보다면서 이상한 한약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 한약을 먹고 나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독성이 있는 무언가를 드신 것 같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몸이 약해서 그런 거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이부 시누이의 충격적인 행동들. 여섯 번째 사연 시누이의 남편 유혹. 시누이가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살고 있는데 제가 없을 때 남편을 유혹해요. 며칠 전에 일찍 들어왔는데 시누이가 속옷 차림으로 남편 무릎에 앉아서 오빠 나 외롭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남편한테 따졌더니 누나가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준 거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더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아예 대놓고 형수보다 내가 오빠를 더 잘한다. 내가 더 예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 옷을 몰래 입고 오빠 나 어때? 라고 해요. 일곱 번째 사연 아이 납치 사건. 시누이가 제 아이를 데려갔는데 3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이모가 조카 데리고 놀러 간 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를 찾았는데 시누이가 아이한테 엄마는 너를 버렸다. 이모가 진짜 엄마다라고 계속 말했대요. 아이가 저를 보고 가짜 엄마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여덟 번째 사연 통장 도둑질 사건. 시누이가 제 통장과 도장을 훔쳐서 적금을 전부 해지했어요. 3년 동안 모은 2천만 원이 다 없어졌어요. 따졌더니 형수가 돈을 혼자 모으는 게 이기적이다. 시댁 식구들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시누이가 제 이름으로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져간 거더라고요. 아홉 번째 사연 집 방화 사건. 시누이가 취중에 저희 집에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큰 화재는 안 났지만 부엌이 완전히 탔어요. 십구에서 방화 의심이라고 했는데 시누이는 실수였다. 담배꽁초를 잘못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 며느리가 누명을 씌우는 거다라고 하시고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열 번째 사연 신분 도용 사건. 시누이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대출을 받았어요. 5개 은행에서 총 8천만 원을 빌렸더라고요. 용조회를 해보니까 제 명의로 신용카드도 10장 넘게 만들어서 한도까지 다 써버렸어요. 시누이에게 따졌더니 형수 명의를 빌려 쓴 거다. 가족끼리 그런 걸로 따지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3부 처가의 충격적인 갈등들. 11번째 사연 장모의 며느리 만들기 시도.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아내를 친정딸이라고 부르고 저를 머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아내와 대화하려고 하면 우리 딸한테 말 걸지 마라. 내가 감히 우리 딸과 대등하게 생각하냐고 하세요.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이 제게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면 며느리로 인정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 옷을 사와서 저한테 입으라고 강요해요. 아내는 엄마 말씀이 맞다. 당신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2번째 사연 처남의 폭행 사건. 처남이 30살이 넘었는데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요. 며칠 전에는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형이 편하게 앉아 있는 게 보기 싫다면서 저를 때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아내가 오빠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집에 와서 제 침대에서 자고 제 옷을 입고 다녀요. 저는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13번째 사연 장인의 사업 강요. 인어른이 사업을 한다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해요. 제가 거절하니까 사위가 장인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안 도와주면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3억을 대출받아서 드렸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사위가 잘못 조언해서 망했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세요. 지금 3억 빚을 제가 혼자 갚고 있는데 장인어른은 사위 혼자 갚는 게 당연하다고 하세요. 14번째 사연 처가 식구들의 집 점령. 처가 식구들이 저희 집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장모, 장인, 처남 여자친구까지 다 와서 살고 있어요. 제가 좀 나가달라고 하면 사위가 감히 처가 식구들한테 나가라고 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지금 제가 원룸을 따로 구해서 살고 있는데 생활비는 계속 저희 집에 보내야 해요. 15번째 사연 아내의 배신. 아내가 친정엄마와 짜고 저를 이혼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연히 아내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장모님과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몰래 바람 피우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가짜 증거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16번째 사연 가스 누출 사건. 시누이가 제가 잠들어 있을 때 가스 밸브를 열어놨어요. 새벽에 가스 냄새에 깨어서 119에 신고했는데 가스 농도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가 있었대요. 시누이에게 따졌더니 실수였다. 가스레인지를 잘못 만진 것 같다고 하는데 가스레인지는 멀쩡했어요. 17번째 사연 재산 탈취 사건. 시댁에서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가져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통장이 전부 비어 있고 아파트 소유권도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제 인감 도장을 위조해서 모든 재산을 이전시켰던 거예요. 사부 복수와 반전. 18번째 사연 며느리의 복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골동품을 모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친정 부모님께 효도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니까 어머니께서 제 물건들을 버리실 때는 뭐라고 안 하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19번째 사연 시누이의 몰락. 시누이가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걸 역이용했어요. 시누이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지금은 시누이가 저한테 매달 용돈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20번째 사연 처가의 파멸. 처가 식구들이 제 집을 점령하고 있을 때 집을 몰래 팔아버렸어요. 새 집주인이 와서 이 집은 제가 산 집입니다라고 하니까 처가 식구들이 당황해서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다른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서 집을 돌려달라고 빌고 있어요. 육부 전문가 분석 및 해결책. 심리 전문가 분석.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심리학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대부분 경계선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특히 며느리나 사위를 소유물로 여기는 심리가 이런 극단적 행동을 낳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빨리 할수록 좋아요. 참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들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드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